법원이 주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2차 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법사위 단계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 특히 이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거,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져볼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완전히 개별적인 독자적인 기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법의 업무, 즉 재판이나 공소가 진행될 때 그 외부적인 압박, 그 외부적인 압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치권이나 또는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압력을 넣는 형태로 해서 그 판사가 양심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판단에서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인사행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 내부에서의 압박도 있어요. 그게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그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통한 이 일선 판사에 대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그다음에 그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돼서도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판사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꼭 이것이 그 판사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대법원장 자체를 그 대통령이 추천하고 그 추천에 의해서 받아서 대통령이 그 국회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 판사들, 특히 이제 이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법 추진, 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내란 전담 이 재판부하고 법 왜곡죄 이런 신설 법안을 갖다 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일방통행 그냥 법사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러자 오늘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와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전직 회장들, 대한변협회장 9명, 여성 변호사협회장 이런 4분, 이런 분들이 다 한길을 같이 이 외부 인사가 개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에 인사를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 침해다. 딱 이렇게 이분들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이. 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절대 입법 권력을 가졌지만은 과거에 특별전담재판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반민특위라든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헌법 부칙에 근거를 두고 그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대한민국 헌법 어느 부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리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또 사법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단과 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상권 분립 국가라고 누가 믿겠냐 이거. 네네. 그만큼 이거는 지금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기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강단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중단해줘야 그나마 대한민국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비록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게 기각돼 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 재판을 받는 이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특검에서 지금 현재 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한 30~40%도 채 되지 않아요. 그만큼 무리한 강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특검에서 올리는 기소록 또 영장 네. 이거는 바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바로 이 취지인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살아있다고 누가 그리고 법원은 민주주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수장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 홍 대표님 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짧게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당초 추진할 때는 특별재판부였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반민특위 사례처럼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로 성격을 바꿨거든요. 전담재판부는 현재 이미 법원에서도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꼭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는 물론 그 반대쪽에서는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쪽에서 위헌 소송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꼭 내란 전담재판부가 내란 특별재판부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사법부 수장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7 헌법의 상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방향 그리고 이 속도 또 뭐 절차까지 포함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김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이 행사에 있어 가지고 현저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가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또 이 절대적 입법 권력이 계속 지금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 사법부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고 또 법원 행정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판사들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법원 행정처 폐지해버리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그런 사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면 이게 누가 사법부가 독립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 자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인 상권 분립에 근본적으로 이게 훼손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애국제에 대해서도 재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가지고 중대하게 이걸 위법한다고 지금 대한변협 회장들이나 여성변협 회장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법 전문가들의 시각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이 웬만하면은 대한변협이나 여성변협 전직 회장들이 웬만하면 이 특별한 사안에 가지고 자기들 입장 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법 통제를 불러올 그런 위험한 도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홍 대표님께서는 지금 사법 개혁의 이 방향과 추진, 속도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좀 우선 확인을 안 해서 전직 그 변협 회장이나 여성위원회 회장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모두는 아닐 거예요. 일부겠죠. 오늘 입장 발표 하신 분이 대한변협 회장
하신 분 9명 있고 예, 여성 그러니까요. 변협 회장이 많이 분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변협 같은 경우도 저는 아쉬운 하여간 어쨌든 이 문제는 그분들도 정책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현재 법조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한 분들의 입장이 전체 법조계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법조인 출신 중에서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조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관련된 재판을 공정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제로 이렇게 빌미를 주게 된 그 가장 큰 원인은 직위원 재판부의 지금 태도나 재판을 운영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물론 모든 판사가 재판을 권위주의적으로 그리고 근엄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직위원 판사의 재판 운영 자체가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윤석열, 김영현 측 그 변호인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일정이 밀리고 있고 원래 1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1월로 넘겨졌고 1월에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봐서는. 네. 그러한 현재 사법부의 그 내란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정이 그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이 상당히 너무 전횡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김사만 그 헌법재판소장이 법원행정처장 출신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등의 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분의 생각이 훨씬 더 공정하게 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여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추가 특검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내란인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뭐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죠.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해석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특검이 하다가 모든 걸 다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자기 임기가 기한이 종료될 경우에 거기까지를 종료해서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요. 검찰에. 네. 과거에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형태였습니다. 과거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돼서도 일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러 특검 때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특검을 안 하게 되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텐데 만약 그거를 갖고 하면 또 정치 보복이다 또 그 대통령의 그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냐. 그럼 차라리 국회가 또 다시 그 판단해서 특검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더 공수처나 또는 현재 검찰이 정부 왜냐하면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대통령은 그 이후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논란을 잠재우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특검을 국회가 판단하면 그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특검이 더 이상 가지 않으면요. 공수처나 검찰이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받으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국회가 그다음에 야당이 어떤 게 좋을지는 판단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 특검에 대해서요? 좀 전에 홍영표 대표님이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검은 이게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입법 권력인 국회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수사 범위, 그러니까 예. 수사의 내용, 그리고 수사 기간, 이걸 갖다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완성한 그런 특별 법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검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사기한도 뭐 엿장수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쭉쭉쭉 늘려가지고 마냥 끌고 갈 수 없게 한 게 이 특검 도입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래 지금 이제 세계 특검 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예. 됐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도 거의 이제 곧 마무리되죠.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연말까지 가는 건데, 물론 수사가 미진할 수 있어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때는 특검 기간을 이미 한번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는 이건 이제 법률에 도입된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소를 하고 또 영장 청구도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지금 현재 기소 공소 유지는 내년 10월 달까지는 기존 검찰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검찰 조직 입장에서도 자신네들의 명예 회복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특검에서 하지 못한 그런 더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더 검찰 조직이 더 열심히 잘해낼 수도 있는데 기존 검찰 이 조직 자체를 갖다 불신하다 보니까 네네. 특검 아니면 이런 걸 손을 못 대게 하는 이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아내로서 직권 남용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특검이 그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수사 기간이 짧아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다시 해보게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법무부가 그 오늘 중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에 경위 설명을 요구를 했던 검사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미 그냥 18명의 검사장 같은 경우도 예.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는 옷을 벗었잖아요. 또 이제 강주 공검장 하시는 분도 옷을 벗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검사장들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인사 이 자체는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의 이제 권한이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난번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이제 검사들의 강력한 그 입장을 표명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의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요직에 앉힐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죠. 네. 대려 뭐 임원정 동부지검장이라든지 그리고 남부지검장 뭐 이런 분들은 앞으로 더 영전해서 더 검찰 조직의 핵심 뭐 위치에 그런 인사를 맡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항소 포기에 뭐 설명을 요구하고 또 대처했던 그런 검사장이라든지 또 중간 부장검사라든지 차장검사 이런 분들은 대폭 한직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이른바 그 좌천성 인사 뭐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상 뭔가 이걸 보복성으로 인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이미 몇몇 지검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인사수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또 대검 차장 뭐 추가적으로 임명이 되긴 했지만 등등 해서 저는 앞으로 인사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공백을 메꾸는 게 첫 번째고 지검장 중에서 최근에 임명된 분도 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기한이 돼서 그러니까 자신의 임기가 어느 정도 찬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인사 수요가 발생한 것에 따른 추가적인 인사권이라고 보는 거지. 마치 지난번에 뭐 항소 포기와 관련된 항명에 대한 뭐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